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수박원으로 알려진 조홍천 의원이 간만에 아주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꼼수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야당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전국의 급냉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조홍천 의원은 국회에 시행령 수정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13일 날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장이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부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임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불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이어서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검토를 넘어서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음대로 시행령을 핑계 삼아 입법안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시행령 효력 정지도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듯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등 법률 규정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가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통제, 주체, 방법을 상임위 통보해서 본회의 의결로 격상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의총을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국회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만에 조홍천이 큰일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이 발의된 계기에는 한동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한 것이 바로 입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김영배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회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탄핵이나 해임안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렇듯 입법으로 강수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검찰개혁 마무리하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마무리하면 될 듯합니다. 자, 이에 국힘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 시리즈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모든 입법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 독재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국회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며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퇴색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면 민주당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말이라도 안 할 텐데 말이죠. 검찰개혁 법안이 일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입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행령을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습니다. 가짜는 법 공부 좀 했다고 입법부 무시하면서 잔기술을 부리는 것이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있는 그대로 행정부에서 따라야 할 일인데 매번 시행령을 이유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짓은 법치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일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입법부의 권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국회 견제권을 무시한다는 책임을 윤석열에게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죠. 왜냐? 당분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간만에 조홍천 의원이 큰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가끔 수박 조홍천 의원이 시원한 부분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이재명 의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위원장 역할을 아주 지대로 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역할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개혁 법안들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듯합니다. 자, 한편 SBS에서 윤석열 아내 김건희가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내조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60.6%,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습니다. 고로 대다수의 국민은 김건희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3% 보나마나 한 사람들이겠지요. 고로 대다수의 국민은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윤석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층 64.5%는 물론이고 보수층에서도 56.6%, 과반 이상이 김건희의 공적 활동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보수들조차 김건희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절반의 국민들이라고 해서 김건희가 어떤 인물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표를 줬다는 것이 물론 어이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고 일희일비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나대면 나댈수록 윤석열의 탄핵 포인트는 자꾸만 쌓여간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 집무실 5층에 떡하니 마누라 대기실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꼭 5층. 왜 그렇게 오라는 숫자를 좋아할까요? 누구의 조언인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꼬리가 밟히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